옛날 옛적 깊은 산골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답니다. 마을 이름은 청솔이라 했는데 소나무가 푸르고 맑은 샘물이 흘러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사계절 내내 솔바람이 불어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었고 멀리서 보면 마치 신선이 살 법한 별천지 같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밤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둠이 짙었을 때의 일입니다. 관아 대문 앞에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답니다. 밤을 지키던 아전이 등불을 들고 나가보니 피가 묻어있는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아전이 손을 떨며 쪽지를 집어 들고 등불에 비춰보니 글씨는 없고 기묘한 문양만 그려져 있었답니다. 마치 꽃 같기도 하고 새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용의 비늘 같기도 한 이상한 그림이었지요. 잉크 대신 무언가 붉은 것으로 그려진 듯했는데 그것이 피인지 연지인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누가 던진 것일까? 이 밤중에 아전이 사방을 둘러보니 저 멀리 거짓 차림의 여인 하나가 달빛에 어른거리다가 말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바람에 날리고 옷은 누더기로 헤어져 있었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조용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 모습이 마치 꿈결 같아서 아전은 한동안 눈을 비비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이상한 일이로군. 수령님께 보고해야겠다. 아전은 중얼거리며 그 쪽지를 품에 넣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그 여인의 뒷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답니다. 분명히 거짓 차림이었는데 걸음걸이만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그 무렵 한양에서는 한 명의 어사가 비밀리에 청솔마을로 향하고 있었답니다. 어사의 이름은 이판서였는데 28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총명하고 의로운 분이었지요. 그는 과거에 장원급제를 하여 임금의 총애를 받았고 특히 민생을 살피는 일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답니다. 조정에서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청솔 마을에서 무언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답니다. 청솔 마을의 수령이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않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니지요. 오히려 너무 많이 거둔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아에서는 아무 일 없다고 하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신들의 이런저런 말이 임금의 귀에 들어갔고 결국 어사가 파견되기에 이른 것이었지요. 어사는 사흘 동안 말을 달려 청솔 마을에 도착했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모두 조용하고 아이들조차 웃음소리를 내지 않았거든요. 평소라면 나그네가 오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거나 인사라도 건넬 텐데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피해 다녔답니다. 어사가 관아를 찾아가니 수령이 황급히 나와 맞이했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멀고 험한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에는 별다른 일이 없습니다. 평화롭기 그지없지요. 수령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사의 예리한 눈에는 뭔가 급하게 변명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혹시 말 못하는 거지가 이 마을에 산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어사가 조심스럽게 물으니 수령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답니다. 그리고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아, 그 미친 여자 말씀이군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해롭지는 않으니까요. 그저 정신이 나간 불쌍한 것일 뿐입니다. 수령의 대답은 너무나 단호했고 오히려 그 때문에 어사의 의심이 커졌답니다. 어사는 하룻밤 묵을 곳을 구하며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것을 물어보았는데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모두들 얼굴을 찌푸렸답니다. 아이들은 그 여인을 가리켜 귀신이라고 했고 노인들은 그 눈빛이 사람 눈이 아니다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밤마다 폐가 주변을 떠돌아다닌다더군요. 한 안악이 빨래를 하며 말했답니다. 말은 한마디도 안 하지만 그 눈빛이 무서워요. 마치 원한을 품은 것 같달까요. 또 다른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우리 손자가 그 여자를 보고 사흘 동안 열을 알았지 뭡니까. 귀신이 씌었나 싶어서 굿까지 했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젊은 과부는 다른 말을 했어요. 그분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아파 누워있을 때 문 앞에 약초를 놓아두고 가셨거든요.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약초를 다려 먹고 나았어요. 하지만 이런 말을 하자 다른 사람들이 눈을 흘기며 그 과부를 나무랐답니다. 어사는 궁금증이 더욱 커졌답니다. 같은 사람에 대해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그날 밤 어사는 홀로 마을 끝자락에 있는 폐가로 향했어요.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가운데 정말로 한 여인이 그곳을 서성이고 있었답니다. 폐가는 몇 년 전에 불이 나서 지붕이 반쯤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담장도 여기저기 무너져 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지요. 그런 음침한 곳에서 여인이 혼자 무언가를 하고 있었답니다. 여인은 헝클어진 머리에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놀란 듯 돌아보았어요. 그 순간 어사는 깜짝 놀랐답니다. 여인의 눈이 맑고 총명했거든요. 거지 같은 차림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깊고 슬픈 눈빛이었어요. 마치 깊은 연못처럼 맑으면서도 그 속에 무언가 큰 비밀이 숨어 있는 듯 했답니다. 당신이 그 쪽지를 던진 사람입니까? 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답니다. 다만 어사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사는 그 눈빛이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 눈빛이 낯설지 않지?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사가 중얼거리는 사이 여인이 갑자기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땅에 떨어뜨리고는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답니다. 어사가 서둘러 그것을 주워 보니 또 다른 쪽지였어요. 역시 글은 없고 그림만 그려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욱 정교했답니다. 어사는 그 문양을 자세히 살펴보며 깜짝 놀랐어요. 그 문양이 과거 왕실 내첩에서 쓰던 비밀 암호와 유사했거든요. 이상하다. 이 문양을 분명히 어디서 본 적이 있다. 그런데 어디서? 어사는 밤새 그 문양을 연구했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몇 년 전 한양에서 큰 사건이 있었을 때 이와 비슷한 문양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부패한 관리들이 비밀리에 주고받던 암호였는데 사건이 터진 후 모든 증거가 사라져 버렸었답니다. 다음 날 어사는 수령을 다시 찾아가 여인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았어요. 어제 그 여인을 직접 보았습니다.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 같지는 않던데요? 수령이 펄쩍 뛰었답니다. 그 여자를 만나셨다고요? 아, 정말 위험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미쳤소. 절대 손대지 마시오. 괜히 시비에 휘말리실 뿐입니다. 수령의 태도가 너무나 격렬해서 어사는 오히려 의심이 더욱 깊어졌답니다. 그 여인이 언제부터 이 마을에 살았습니까? 글쎄요. 몇 년 전부터였나. 정확히는 모르겠소. 수령이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대답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주민들도 그녀를 보며 피하거나 욕설을 퍼부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어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답니다. 그 여인이 굶주린 아이에게 음식을 건네주고 있었거든요. 마을 한복판 우물가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여인은 품에서 따뜻한 죽이 담긴 그릇을 꺼내어 떨고 있는 아이 앞에 놓아주었답니다. 말없이 그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죽을 받아먹는 동안 여인은 자신의 낡은 옷자락으로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답니다. 말없이 베푸는 따뜻함이 달빛 아래서 더욱 아름답게 보였어요. 어사는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이 여인이 이토록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요. 어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여인에게 쪽지를 건넸답니다. 왜 침묵하시는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여인은 쪽지를 받아보고는 답 없이 땅에 그림 하나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불타는 집과 피를 흘리는 인물이 그려진 끔찍한 그림이었답니다. 그림 속에는 관복을 입은 사람들도 보였고 울부짖는 여인의 모습도 있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지요. 어사는 점점 더 이 여인에게 끌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침묵 속에 무언가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어사는 여인의 과거를 아는 술주 정뱅이 노파를 만났답니다. 노파는 마을 끝자락 움막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술만 마시면 예시를 떠올리며 중얼거리곤 했어요. 그 아이 관비로 끌려갔었지. 돌아와선 말이 없었어. 노파가 술에 취해 중얼거렸답니다. 관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사가 노파에게 술을 더 따라주며 물었어요.
원래는 말도 잘하고 총명했었는데 그때 이 마을에서 제일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지. 글도 잘 읽고 그림도 잘 그렸어. 특히 그림 솜씨는 타고났다고 할 정도였지. 노파의 눈에 눈물이 고였답니다. 그런데 관아에서 갑자기 관비로 데려갔어. 그때 수령이 바뀌었는데 새로 온 수령이 예쁜 처녀들을 모두 관비로 삼는다고 했지. 은하가 18 되었을 때였어. 그 후로 몇 년 동안 소식이 없더니 어느 날 갑자기 돌아왔어. 그런데 노파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관비 시절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 아이만 살아서 돌아왔어. 같이 끌려간 다른 아이들은 모두 죽었다고 하더군. 은하는 말문을 닫아버렸지. 그 후로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 어사는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럼 그 여인의 이름이 은하라는 건가요? 그래, 이은하. 참 예쁜 이름이지. 그런데 이제는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없어. 모두들 미친 여자라고만 하니까. 어사는 이제 확신했답니다. 이 여인 은하가 그리는 문양이 과거 부패 관리들이 쓰던 비밀부호와 같다는 것을요. 이 여인은 증인이다. 말하지 못할 뿐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 그녀가 관비 시절에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때 벌어진 부패와 비리를 모두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사는 은하를 공식적으로 보호하기로 선언했답니다. 수령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이 여인을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한양으로 데려가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게 하겠습니다. 수령이 펄쩍 뛰었답니다. 미쳤군요. 그 벙어리 하나 때문에 목을 내놓겠다고 하십니까? 그 여자는 정말 미쳤다니까요. 하지만 어사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그런데 정작 은하는 어사의 손을 뿌리치며 도망쳐 버렸답니다. 마치 누군가를 보호하려는 듯, 아니면 자신이 말을 하면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듯 했어요. 어사가 계속 조사하던 중 노파로부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은하가 스스로 침묵을 선택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말이야.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아에 끌려간 적이 있었어. 그때 은하가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관아에 찾아갔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더 심한 고문을 당했지. 그 후로 은하는 내가 말을 하면 사람이 죽는다고 믿게 되었어. 어릴 적 고문당하는 아버지를 보며 입을 닫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믿어온 삶이었던 거지. 그런데 관비로 끌려가서 또 끔찍한 일을 당했으니 이제는 아예 말을 잃어버린 것 같아. 어사는 은하를 찾아가 첫 감정을 고백했답니다. 폐가에서 그녀를 만난 어사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말 안 해도 들려요. 당신의 눈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들려옵니다. 그러자 은하가 처음으로 손으로 모래의 이름을 적어 보여주었답니다. 은하라는 아름다운 이름이었어요. 그 순간 어사의 가슴이 뛰었답니다. 그녀의 이름을 직접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여인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조정에서는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답니다. 어떤 고위 관료가 은하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려 하고 있었거든요. 그 관료는 과거 청솔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의 주범 중 하나였던 것이지요. 어사가 상소를 올려 은하의 증언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어사가 탄핵 위기에 처하게 되었답니다. 그 어사가 이상한 여자에게 홀렸다더군.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조정에서는 이런 소문들이 돌았어요. 하지만 어사는 굴복하지 않았답니다. 위기를 느낀 마을 수령은 자객을 보내 은하를 없애려 했어요. 어느 날 밤 은하가 머물던 폐가에 불이 질러졌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타오르는 불길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했지만 아무도 불을 끄려 하지 않았답니다. 어사가 뒤늦게 달려가 은하를 구해냈지만 그녀는 다친 손으로도 그림 하나를 남겼어요. 연기에 그을린 얼굴로 피가 나는 손으로 마지막 힘을 다해 그린 그림이었답니다. 그 그림 속에 숨겨진 암호에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었어요. 과거 부패와 지금의 권력 커넥션이 모두 드러나는 결정적인 증거였답니다. 은하가 관비 시절에 목격했던 모든 비리와 부패, 그리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온 연결고리까지 모두 그 한 장의 그림에 담겨 있었어요.
어사는 이 그림을 품에 간직하고 한양으로 향했답니다. 조정에서는 은하의 그림 증언이 큰 화제가 되었답니다. 벙어리 여인의 그림이 죄를 말했다. 말 없는 증언이 이토록 명확할 수가. 주범들이 모두 처벌받았고 어사는 큰 공을 인정받아 한양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거절했어요. 어사는 은하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았답니다. 그녀의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조용한 저녁에 둘이 함께 앉아 있을 때였어요. 정말로 말을 잃은 겁니까? 아니면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까?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흔들지도 않았어요. 대신 눈물이 흘렀답니다. 그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지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청솔 마을에서는 조용한 혼례가 준비되었어요. 마을 끝자락 작은 초가집에서 열리는 소박한 혼례였답니다. 은하가 직접 그린 종이꽃들이 집안을 장식했고 붉은 실로 손을 묶는 전통 혼례 방식을 따랐어요. 마을 아이들이 환히 웃으며 축복해 주었고 그동안 은하를 외면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찾아와 축하해 주었답니다. 혼례 후 함께 그린 첫 그림은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길이었답니다. 은하가 그림을 그리고 어사가 곁에서 먹을 갈아주며 도왔어요. 당신의 침묵이 세상에 울렸습니다. 이제는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사가 말하자 은하는 조용히 손으로 그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었답니다. 하지만 어사와 은하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답니다. 한양에서 돌아온 어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시련이었어요. 조정의 고위 관료들이 은하의 증언으로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복수를 꾀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겨울날 눈이 펑펑 내리던 밤에 무장한 자객들이 청솔 마을로 몰려왔답니다. 그 여자와 어사를 모두 없애버려라. 이들은 조용한 마을을 뒤흔들며 초가집을 에워쌌어요. 하지만 은하는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꼈거든요. 은하는 어사가 잠든 사이 홀로 집을 나섰답니다. 자신 때문에 어사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거든요. 눈발이 휘날리는 밤, 은하는 다시 그 폐가로 향했어요. 자객들이 그녀를 찾아 헤맬 때 은하는 마지막 그림을 그리고 있었답니다. 어사가 깨어나 은하가 없는 것을 알고 황급히 찾아 나섰어요. 발자국을 따라 폐가에 도착했을 때 자객들과 마주쳤답니다. 여기 있었구나. 자객들이 칼을 뽑아들었지만 어사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양에서 무예를 익힌 솜씨로 맞서 싸웠답니다. 그런데 그때 은하가 갑자기 자객들 앞에 나타났어요. 손에는 새로 그린 그림을 들고 있었답니다. 그 그림을 본 자객들의 우두머리가 깜짝 놀랐어요. 그 그림 속에는 자신들의 정체와 배우가 모두 그려져 있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자객들이 당황하는 사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났답니다. 그동안 은하를 외면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마을을 지키려 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소. 마을 사람들이 농기구를 들고 나섰어요. 결국 자객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우두머리는 가면서 으름장을 놓았어요. 이번엔 살려주지만 다음에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을 들은 은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며칠 후 은하는 어사에게 특별한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먼 곳으로 떠나는 그림이었답니다. 어사는 은하의 마음을 알아차렸어요. 떠나고 싶은 거군요. 이곳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아시는군요.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술을 움직여 조그만 소리를 냈어요. 떠나요. 너무나 오랜만에 나온 목소리라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어사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답니다. 말을 하시는군요. 어사가 감격해서 은하의 손을 잡았어요. 은하의 눈에 눈물이 흘렀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었는지 이제야 조금씩 말문이 트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청솔 마을을 떠나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은하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 특히 그 젊은 과부와 술주 정뱅이 노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은하는 마을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그린 그림을 선물했답니다. 각자의 좋은 모습들을 담은 아름다운 그림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점점 감동받기 시작했답니다. 이 그림 속에 내가 이렇게 멋있었나? 우리가 그분을 오해했구나. 마지막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답니다. 은하는 비로소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웠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튿날 새벽, 어사와 은하는 말 한 필의 간단한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났답니다. 산 너머 어디론가 아무도 그들을 찾을 수 없는 평화로운 곳으로 향했어요. 은하는 가는 길에 작은 소리로 어사에게 말했답니다. 행복해요. 이것이 그녀가 한두 번째 말이었어요. 몇 년 후, 멀고 먼 바닷가 마을에서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아내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팔았어요. 아내는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말보다는 그림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답니다. 그들에게는 작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를 닮아 그림에 재능이 있었어요. 가족 세 사람이 바닷가에서 그림을 그리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답니다. 가끔 청솔 마을에서 온 소식이 들려왔어요. 은하의 그림들이 국립기록화로 보관되었고, 말 없는 증언이라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소식이었지요. 하지만 정작 은하와 어사는 그런 명성보다는 조용한 일상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겼답니다. 어느 해 질 무렵, 세 가족이 함께 바닷가를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은하가 딸의 손을 잡고 어사가 그 옆에서 함께 웃고 있었답니다. 말을 잃었던 여인이 사랑으로 목소리를 되찾았고, 그리고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 갔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진짜 끝이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은하와 어사의 이야기는 진정한 해피엔딩을 맞이했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소리를 내고 진정한 사랑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였지요.